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많이 아실 텐데요. 이투스에서 온라인 강의하던 사람이고요. 일산에 온 지 9년째입니다. 오래됐지요. 백마 후보 운정 3군데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아이들이 한 300명 정도가 됩니다. 고3은 파이널 기준으로 한 3년째 한 120명 정도의 수강생이 있고요. 일산에서 가장 많은 수강생을 갖고 있는 단과 선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상위권 애들이 좋아하는 수업입니다. 제 수업 듣는 아이들 중에 공교롭게 한 3분의 2 정도가 운정고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작년 기준, 재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 40명 정도가 스카이를 갔으니까요. 한 3분의 1 정도는 1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등급 아이들이 그 다음으로 많고요. 3등급 이하는 거의 한 1, 2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죄송스럽지만 1, 2등급은 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3등급 이하는 호불호가 있으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그 멘트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달 남았거든요. 수업을 못 듣는다는 건 있을 수 없죠. 넌센스고요. 그냥 다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수업을 듣는 아이들이 유일하게, 그러니까 단 하나, 또 내 수업 왜 듣니라고 물었을 때 얘기하는 건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서울대 간 아이들이. 난 당신의 수업이 아니라 당신의 문제가 필요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솔직한 표현이 있죠. 아이들은 제 수업을 듣는 1, 2등급 고3 아이라면 기출문제는 벌써 재작년에 다 풀었습니다. 맞지요? 기출문제를 지금 풀고 있다면 이거 끔찍한 일이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고퀄리티의 고난도의 문제를 수능과 똑같은 문제를 풀고 싶은 겁니다. 저는 직접 연구실 조그만 데서 하루 종일 밥 먹고 문제만 만듭니다. 그리고 고3 내내 수업이 파이널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만든 문제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게 아마 상위권 아이들에게 가장 큰 메리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요 정도 빨리 했죠? 제 홍보 소개고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지금 저에게 한 10분 이상 시간이 주어졌다고 하는데요. 오늘 좀 무거운 마음으로 어머님들이 지금 가장 많이 고민하시고 계시는 논쟁이 되고 있는 영어의 난이도에 대해서 오늘 좀 깊이 있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능 문제 하나를 제가 보여드릴 거고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어머니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고3 어머님이라면 거의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믿고 제가 오늘 조금 깊이 있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엊그제 모의고사 끝나고 제일 많이 나온 얘기, 언론사의 보도 자료를 교육부에서 뿌린 거 하루 종일 나왔습니다. 뭐였냐면 첫 번째, 킬러 문제를 배제했다. 그리고 어휘가 쉬워졌다. 고등학교 교육교육 과정에서 풀 수 있는 난이도의 지문을 냈다. 이해되시죠? 밤새도록 나왔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고요. 저도 예측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르다. 워낙 메시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 모의고사는 확실히 쉬울 거다. 그래서 고3 아이들에게 쉽다고 방심하지 마라. 수능은 다를 수도 있으니. 그리고 심지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너무 많이 쉽게 나온다면 내 수업의 난이도를 9평2로 낮추겠다. 너희들에게 비율적으로 공부할 필요 없으니 믿고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렵다고 얘기를 해서. 자, 이 말은 번복하겠습니다. 정반대 결과가 나왔고요. 어머님들이 오해하실까봐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이투스나 메가스터디 사설 학원들에서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 아이들의 반응이 하루 이틀 후에 나오기 시작했죠. 지금 아마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모두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쉽지 않았다. 의외로 굉장히 어려웠다. 심지어 시간이 부족한 아이도 있었다. 불수능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틀 만에 바뀌었을까요?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자, 이걸 이해하시려면 누구 말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걸 이해하시려면 수능 문제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최대한 1분 안에 수능의 빈칸이 뭔지를 좀 이해시켜 보겠습니다. 실제 나왔던 문제를 한글로 해석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뜨거운 냄비라는 말로 구현되어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일단 들으시고요. 이것은 맛의 결정체, 숨결의 진수라고 불리워진다. 다 읽고 나면 어떠실까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는 거예요? 젠장 이러고 있죠. 자, 제가 수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국의 뜨거운 냄비입니다. 냄비는 끓이는 데 사용되는 거죠. 자, 냄비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뜨거울까요? 차가울까요? 이건 뜨겁다는 뜻입니다. 온도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맛의 결정체, 숨결의 진수. 뭔 헛소리일까요? 맛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결정체로 없다 이러진 않겠죠. 맛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맛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문은 중국의 냄비라는 말로 구현되어진 맛의 결정체, 숨결의 진수. 어머님들 학교 다닐 때는 주어, 동사, 목적보, 후치, 수식 이런 거 하셨죠. 그 짓 하고 있으면 이제 그냥 못 갑니다. 이 지문을 읽자마자 온도가 높으면 맛이 좋구나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두 번째 문장을 불러드릴 테니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스크림은 그것이 녹았을 때 비로소 설탕 범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아이들은 여기서 벌써 미쳐버립니다. 도대체 이 말과 이 말이 무슨 관계가 있지? 그리고 내 길이 아닌 듯 수능은 쓰레기라고 욕을 하겠죠? 자, 한 번만 더 해보실까요? 아이스크림이 녹았습니다. 대답해 주실까요? 어떤가요?
온도가 오른 겁니다. 자, 설탕의 범벅이란 걸 깨달았답니다. 엄청 달다는 얘기겠죠? 어머니들 베스킨라빈스 맛있죠? 그거 끓여서 녹여서 마셔보세요. 토할 겁니다. 너무 달아서. 온도가 올라가면 맛이 강렬해진다는 얘기를 2번 한 겁니다. 되셨을까요? 자, 빈칸의 답의 선택지를 보여드립니다. 자, 냉장고에서 갓 꺼낸 음식은 더 미친 거죠. 냉장고는 한 번도 본문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아이는 찍 거버리겠죠. 이게 답입니다. 냉장고는 뜨거울까요? 차가울까요? 예, 온도가 낮다는 뜻이죠. 이제 빈칸의 답을 맞춰보실까요? 냉장고에서 갓 꺼낸 음식은 맛이 좋아야 될까요? 나쁠까요? 예, 답을 맞추셨네요. 맛이 나쁘다. 정답은 냉장고에서 꺼낸 음식은 맛이 덜 강렬하다가 빈칸의 답입니다. 이게 20년째 나오고 있는 수능이고요. 제가 20년째 수업하고 있는 내용이고 제 수업 듣는 아이들은 이런 문제를 200개, 300개 제가 풀어서 연습시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교육청의 발언, 일리가 있죠. 예, 아이들이 보는 EBS 보셨나요 혹시? 전 영어 선생이 아닙니다. 사탐 선생, 과탐 선생. 저 무식하면 수업 못합니다. 왜냐하면 1번 챕터 지문은 양자 물리학이 나옵니다. 2번 지문은 불교의 연기법이 나오고요. 3번 지문에는 퓨가라는 음악 버전, 그래서 뭐 같은 음역이 반복되는 베토벤 음악이 나옵니다. 이거를 어떻게 수업할까요? 사탐, 과탐, 국어 선생이 모여서 수업해도 이거 못할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런 문제를 우리는 풀 수 있을까요? 바로 이거죠. 중국 냄비 필요 없습니다. 양자 물리학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같은 말, 이걸 영어로 paraphrasing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의 반복이죠. 그러니까 어떤 지문을 줘도 아이들은 뭐로? 아, 이 말의 논리는 같은 말, 반대말을 찾는 게임입니다. 이게 1등급을 만드는 유일한 단서입니다. 자, 그러면 교육청에서 말하는 이거죠. 야, 양자물리학은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야. 이런 걸 넣으면 이건 사교육을 만들 수 있으니 이거는 올바르지 않아. 그러니 양자물리학을 빼라고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쉬워졌을까요? 그럴 리가요. 자, 보시죠. 이 문제가 쉬웠다면 아이스크림이어서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이 선택지에 만약에 양자물리학이 있으면 엄청 어려운 지문일까요? 예, 절대 아닙니다. 이 문제의 본질을 모르는 아이들은 거기 써있는 단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은 분명히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쉽게 난이도를 낮췄다고 하는데 아이들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뭘까요? 문제는 쉬웠으나 답이 어려워진 거죠. 상상해 보시죠. 직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이가 왔습니다. 6평 때. 엄마, 지문이 너무 어려워.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양자물리학 도대체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어떻게 됐니? 근데 답은 맞췄어. 답은 뻔해서. 자, 이게 6평입니다. 자, 9평. 엄마 확실히 쉬워졌어. 단어도 쉽고 내용도 너무너무 이해되고 아이스크림 얘기야. 맞췄니? 아니, 그건 아니고. 어느 게 쉬운 문제일까요? 문제가 쉬워서 답이 어렵고 문제가 어려워서 답이 쉽다면 대체 뭐가 쉬운 문제일까요? 예,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 데이터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이투스나 메가스터디에 보시면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 그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설문조사해서 오답률을 배치합니다. 지금 사이트에 들어가보시면 다 볼 수 있습니다. 6평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6평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3문제, 그리고 이번 9평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3문제 그 오답률 퍼센테이지입니다. 보통 빈칸과 삽입인데요. 가장 높았던 거 문제 3개는 65에서 67까지 있었습니다. 사이트마다 1, 2% 차이 나지 거의 똑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65에서 67%였습니다. 이번 9평 지금 한번 보시면 메가나 이트 똑같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79에서 81%까지 나옵니다. 자, 이해가 되실까요? 이게 6평이 7.5%의 일컷입니다. 그래서 보통 7, 8%가 우리의 컨센서스요. 이 정도면 적당히 냈다. 10% 넘어간 물수능이다. 7보다 낮으면 불수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이 7.5였으니까 적당한 난이도였다고 본다면 이거보다 어떨까요? 네, 굉장히 어려워졌죠. 이상하지 않으실까요? 굉장히 쉬운 질문 공교육 과정에서 냈다고 했는데 아이들은 거의 훨씬 많이 틀렸습니다. 어머니들 이거 와닿지 않으시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봅니다. 자, 35%가 맞았고 65가 틀렸다. 오답률이 65다. 어떤 의미일까요? 맞은 애보다 틀린 애가 절반이죠. 절반이 더 틀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틀린 애가 65고요. 맞춘 애가 35라는 얘기는 우리 반 애들 3명 중에 2명이 틀리고 하나가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죠. 반대는 어떨까요? 35%면 주제 이런 것들, 도표. 예, 우리 반에 맞은 애들이 틀린 애보다 2배나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게 65면 오답률이 65면 어려운 문제, 35면 확실히 쉬운 문제죠. 이해되셨을까요? 자, 이거 한번 이해되시나요? 81%가 틀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많이 어려운 문제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죠. 50만 명이 눈을 감고 찍으면 몇 %죠? 오답률 80%입니다. 오지선다니까. 이해되셨나요? 이건 뭘까요? 좀 농담입니다만 풀어서는 안 될 애가 주저넘게 푼 거죠. 찍었어야 될 애가 푸는 겁니다. 풀수록 더 틀리는 문제입니다.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함정에 빠뜨린 거죠. 예, 시험의 기능을 상실한 문제입니다. 아니 오지선다에 20%도 안 나오는 시험을 왜 봅니까? 이 문제는 빠졌어야 될 문제죠. 근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문제를 이렇게 바꿨는데도 모두가 언론에 너무너무 놀라운 건 이번 수능이 잘 낸 거다. 예, 이번 수능은 그 완전히 킬러 문제를 제외했기 때문에 가치 있는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수능은 더 끔찍해질 겁니다. 이제 아이들은 함정에 빠지는 문제를 피해야 될 거고요. 1등급을 늘 맞았던 아이들이 이제 88, 89가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이거는 사실 재앙입니다. 이런 문제를 내놓고 죄송합니다. 쏘리 우리가 실수했네요. 다음에 안 듣게 이러면 상관이 없겠죠. 다시 일로 갈 수 있습니다. 늘 그랬죠. 구평이 주면 수능 어렵고 뭐 그분들 잘못 아닙니다. 저도 아이들의 시험 문제를 내지만 못 맞춥니다. 이거 정말 어렵지? 그럼 애들 다 맞춥니다. 좀 뻘쭘하죠? 이거 되게 쉬웠지? 그럼 다 틀립니다. 뭐가 다르지 나랑? 20년을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원이 난이도 배열을 못하는 거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워낙 다양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옳다고 믿으면 두 달 후에 똑같이 낸다면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전히 이 2배를 하고 있는 포털에는 킬러 문제가 배치됐다고 나옵니다. 이거는 아이들에게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잘 판단하셔야 될 게 이번 모의고사 수능은 어렵습니다. 제가 80%가 넘는 문제를 본 게 한 10여 년 전입니다. 일산에 온 지 9년 됐는데 한 번도 80% 되는 문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아이들 모의고사는 3개가 나왔고요. 근데 언론에서는 안 어렵다고 합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번 모의고사는 쉬울 거니까 방심하지 말라고 했고요. 난이도를 낮추겠다고 했는데 번복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할 겁니다. 이번 수능은 불이다.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부터 고난도 킬러 문제를 푸는 것을 연습해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을 연습시킬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나머지는 아이들과 교실에 얘기할 겁니다. 38번에 삽입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읽으면 끔찍한 정말 함정이 있습니다. 저도 읽다 보면 빠르게는 대충, 이번에 10대니까 대충 읽었습니다. 사무실에 서서 4번이네 띡 찍고 왜 이렇게 쉬워? 라고 했습니다. 5번이었습니다. 답이. 다시 읽어보니까 야 이거는 정말 야비하다 싶을 정도의 엄청난 꼼수와 그냥 찍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여태까지 나왔던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것이 옳다라고 말한다면 이제 답은 없습니다. 우리는 대비하는 수밖에 없겠죠. 자, 2학년 애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어려운 수능에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시키면 되니까요. 지금 고3 어떤지 아실까요? 고3은 계속해서 쉽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요 1등급이고 확실하니까 제 속도는 지금 1세간 애들이 수십 명입니다. 그런 아이들은 파이널만 들을게요. 좀 쉬었다 올게요. 영어보다는 수학에 집중할게요. 그러라고 했습니다. 왜? 그 아이들은 1등급에 문제가 없는 아이들이니까요. 만약에 이게 6, 7이 아니라 4, 5%로 간다면 뭐죠? 이 절대평가 왜 할까요? 상대평가도 4등급 4%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아이들은 뒤통수를 맞게 될 겁니다. 내년 아이들은 상관없습니다. 올해 아이들이 문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불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달리 1컷이 6, 7%를 나왔다. 그러니까 4, 5%가 아니라 그 이상이 나왔다. 의외로 이건 더 끔찍한 일입니다. 언론 보도 보셨나요? 올해가 사상 최고의 재수생이 재수를 합니다. 이유는 아시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6평보다 9평이 급증했다는 건 딱 하나 이유입니다. 재수생들, 반수생들이 뛰어든 겁니다. 뭐야? 킬러 문제 없어? 쉬워져? 물수능? 작년엔 내가 어려웠는데 한 번 더 해볼까? 그런 애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22%가 재수생이라면 거의 5명, 이거는 정말 끔찍한 겁니다. 어차피 정시는 재수생하고 남는 거 정시를 이 일반 우리 재학생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게 재수생이거든요. 아이들도 이렇게 합니다. 옆에 있는 이길 수 있겠니? 이길 수 있어요. 니네 학교 1년 선배 이길 수 있겠니? 라고 하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 제가 수업만 해봐도 압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1년이. 근데 이 아이들이 지금 뛰어들었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신문 보도에 따르자면 앞으로 수능 때는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에게는 만약 5, 6%가 안 나오고 그 이상이 나왔다. 어떤 신호일까요? 이번에 반수요 뛰어든 아이들이 최상위권의 재수생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오늘 보도되는 것과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어머니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원래 이런 얘기, 난이도 얘기 별로 할 얘기가 없었습니다. 수능 영어는. 그냥 뭐 똑같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지금부터라도 아이가 만약에 나는 영어로 일이 나오겠지. 수학이나 과탐에 집중할게 라는 아이가 있다면 잘 전략을 세우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아이가 혹시라도 나중에 본인의 실력이 아닌 조금 방심하고 전략의 실패로 낭패를 받지 않도록
어머니는 잘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